인터뷰쇼.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양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은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EBS 방송에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특강도 하시고 또 뭐 아침마당 등등 뭐 공중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많이 드렸던 자산 관리의 최고의 과정의 자문 교수를 지금 맡고 계시고요. 또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연구소,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연구소 소장님을 또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핀톡 주식회사 핀톡의 대표이사로 지금 자리를 맡고 계시죠. 우리 백정선 교수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우리 제가 존경하는 네. 이동준 예. 선배님 제가 같이 방송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전드 TV를 제가 하다가 이렇게 또 주변에 건의를 해서 재테크라는 걸 한번 방송을 좀 해봐라 해서 제가 이제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시면 이렇게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정말로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태권도를 했잖아요. 네네. 그죠? 네. 태권도도 참 잘하려면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마 자세부터 배워요. 우리가 그죠? 기마 자세부터. 그랬듯이 우리 교수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된다. 네. 어떤 그 재테크를 하려면 알고서 그죠? 저걸 알면은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슬슬 오늘 좋은 정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간단하게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뭐 이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은 또 뭐 주식이다, 뭐 코인이다 이쪽에 빠져가지고 젊은 친구 2030 친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채찍도 해주고 네. 좀 해주시고 1달러 그걸로 좀 해주시고 2달러는 또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음. 사람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 번째가 주식입니다. 주식은 벌 수도 있지만 손실을 왕창 입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코인인데 이 코인이 그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처음 우리 그 사람들의 내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사실은 2017년 3월 정도부터 시작돼서 그때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던 게 그해 그 겨울에 2,40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비트코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비트코인이라고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 지금은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내려갔어요. 지금 다시 5천만 원, 6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 이제 거죠. 우리가 방송에서 네. 지금 막 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건가? 그 방송이라기보다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실체가 주식은 어느 회사가 있죠. 그렇죠. 그 회사의 이익이 나느냐, 네. 손실이 나느냐, 네. 이 회사가 성장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것들이 실체가 뭐냐? 그 화폐는 화폐인데 가상화폐로서의 이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이 가치의 가장 첫 번째는 거래를 할 수 있냐 이거 갖고 뭔가 살 수 있느냐인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게 화폐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는 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거 갖고 얼마로 취급받아서 살 수 있는 거냐? 예전에 비트코인 1비트코인 갖고 그 코엑스에 있는 커피숍에서 거래할 때 1비트코인으로 커피 2잔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계산해 보면 약 한 지금으로 계산한 한 4,000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한 잔에. 1비트코인이 4,000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6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비트코인이 얼마로 인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래를 그걸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거래를요? 네. 첫 번째 거래는 이제 미국의
이런 돈을 바꿔주고 그걸로 인정해주는 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이 가상화폐를 인정해주겠다. 예를 들면 여행 갈 때 네 그 여행 경비를 이걸로 할 때 얼마 쳐줄게라고 하는 걸 최초로 정해준 몇 개가 있겠죠. 그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요즘은 또 올라간 게 또 뭐 자동차에서 해도 그렇죠. 자동차를 이걸로 살 수가 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우리 테슬라 자동차 살 때 비트코인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막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회사들 중에 뭐 JP 모간 이런 데서도 이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가치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자체가 이게 뭔가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어떤 사람이 그 채굴량을 한도를 정해놨으니까 그 이상은 못 캐니까 이게 그렇죠.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희소성이 있으니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미국에서 달러를 막 찍어댔더니 달러 지네들이 돈 부족하면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돈의 달러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데 그렇죠. 얘는 채굴량이 정해진다. 제한돼 있으니까 가치가 제한될 것이다. 그러니 1억도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1억, 2억도 갈 수 있다는 표현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보니까 뭘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자기가 그걸 사서 돈으로 빼려고 하면 또 돈으로 바로 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뭐 물건 사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비트코인을 갖다 거기다 돈을 넣고 몇 개를 사든 한 개를 사든 뭐 반 개를 사든 돈 넣은 만큼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면은 내가 다시 돈으로 뺄 수가 있어. 이런 그 어떤 투자 개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하잖아요. 가상화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우량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에 비례해서 네, 그렇죠.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뭐 리더룸. 그 리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의 아류, 이더리움에 연계된 다른 코인을 알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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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트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이것 자체가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소가 있어서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투자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친구가 뭐 200만 원 넣었는데 200만 원씩 몇 번 해갖고 샀더니 어느 날 보니까 뭐 몇 억이 돼 있더라. 그리고 뭐 5천만 원 냈더니 어느 날 보니까 100억이 돼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직장 그만두고 은퇴하려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든 거예요. 뭐 일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죠. 야, 일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핸드폰만 보는 거야 이제.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원인이 뭘까? 가장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가 돈을 풀었거든요. 돈을 푸니까 돈을 풀었다는 얘기는 대출 이자를 확 떨어뜨려 줬다는 얘기고 그렇죠. 정부가 지원금도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넘쳐나니까 그 돈 갖고 정기예금에 넣어놔봐야 이자도 않고. 1%도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거 넣느니 위험자산에 한번 넣자. 뭐 보조금 지원받은 거, 정부 지원금 받은 거 그거 뭐 날라가도 상관없다. 라고 해서 투자한 게 주식 투자하고 코인. 가상화폐 코인을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 위험자산 선호도가 점점 높아진 겁니다. 거기에서 재미 본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오 나도 되겠다 라는 그렇지. 생각이 드니까 이제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 적정한 가격이냐? 이거 내가 샀을 때 앞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는 적어도 떨어지는 데는 안전하게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머무를 것이다라고 하는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안전마진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주시장이 뜬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사버렸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코인을 좀 단락을 칩시다. 코인을 했을 때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코인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이 코인이 한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장이 마감 시간이 없잖아요. 코인은 뭐 그냥 24시간 훌러 돌아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이게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한테 냉정하게 좀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본인의 생각이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제 코인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터키가 거래 중지를 시켜버렸거든요. 터키는 네, 중지 안 시켜버렸어요. 터키는 아예 그 가상화폐 거래할 수 없습니다. 거기 오. 정부가 막아버렸어요. 야, 그러면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팔아야죠.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지갑에 있는 거 갖고 지갑 갖고 다른 나라 다른 가서 나라 여행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기 가서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아니 있고, 거래소 그죠? 그렇죠. 거래소. 거래소 폐쇄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래소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근데 거래소가 뭐 비썸 뭐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있는데 거기다 안 하고 다른 쪽 그 외국 거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는 못 파는 거예요. 거래소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 거래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인터넷으로도 다른 나라 들어가서 그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그 나라의 계좌가 인증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갑에 있으면 내 거니까 누가 안 훔쳐가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 터키가 되는데 중국도 그럴 움직임이 좀 보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거래소 단속을 하겠다. 거래소 단속하고 거래소를 단속하고 아예 뭐 없애느니 뭐니 이렇게 나오다가 은성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막 올려가지고 2030 젊은 세대들이 좀 난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그 대신에 피해자가 많으니까.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는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어요.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겠다. 첫 번째 각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상화폐의 적정 가격이 어디냐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량 가상화폐와 그 알트코인류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알트코인이 한 번에 뭐 1000%가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배가 떠버리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뜰 수도 있는데 대신에 100배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부담이 크지. 도 아니면 뭐네. 그렇죠. 가상화폐를 투자하려면 반드시 제가 생각에는 주식도 우량주에 투자하듯이 이렇게 투자해라. 대신에 알트코인은 근데 뭐 알트코인 지금 뭐 이게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정보에 의해서는 지금 뭐 이 우리나라의 여기 테헤란로 서울에 보면 테헤란로 이쪽에 그 선릉역 이쪽에 보면 사무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쪽 사무실들이. 근데 그걸 다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각에는 그걸 코인을 만들어서 뭐 다단계식으로 뭐 한다는 지금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 게 피해자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다단계를 단속을 시작하면 알트코인들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 그럼 100만 원은 없어져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시체 말로 100만 원 날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100만 원 정도의 알트코인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 전체적인 투자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정도 이런 데다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알트코인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 돈 번다고 해서 거기서 따라가다가는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하고 싶다 하면은 많은 돈 투자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된 우량 코인에다가 하려면 굳이 하려고 하면. 그러나 이런 알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되도 않는 다단계 코인 이런 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다단계 코인이 뭐 얼마를 넣으면 그 다음 달에 얼마씩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 받을 때쯤 돼서 그 금액을 다시 투자하라고. 또 이자 받으니까 사람이 혹해서 근데 1년 뒤에 안 주거든요. 아이고 나는 뭐냐면은 나도 코인을 몇 년 전에 해봤는데 한 1억 5천 까먹었는데 그야말로 알트코인이지. 그 뒤로부터 나 코인 뒤도 안 봅니다. 누가 자꾸 코인 얘기해봐야 아이고 거기는 내 분야가 아니야. 나는 그런 꽁돈 나는 바라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한 1억 5천 까먹었어요 저도. 그 뒤로는 저는 코인 같은 거 안 합니다. 자 그럼 코인은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거 함부로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귀담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주식도 아무 주식이나 아무 정보나 가지고서 또 거기 샀다가는 또 이 쉽게 하면 개미라고 그러죠.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아까 선생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태권도의 기본 자세.
주식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세가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식을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난 2020년 1년 동안 투자 성공담을 보면 프로 개미 투자자는 돈을 벌었고 일반 개미 투자자, 동학 개미 중에서 약 3분의 1 이상이 손실을 입었어요. 손해를 봤다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한 거죠.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정보만 듣고 그렇지. 누가 뭐라 이게 사라 그러면 주변에 그래 돈 버는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도 코스피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네. 있고 그렇죠. 저희 KOTC라고 하는 제3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 주식 시장에 코스피는 우량주들을 많이 묶어놨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우량주지만 이거는 이제 벤처기업 또는 이제 이 코스피에 진입을 못하는 그런 회사들 정도로 묶어놓은 거고 제3 시장은 코스닥에도 아직 상장하기 어려운 그런 회사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장외시장이에요. 장외시장.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큰 기업들이 주로 들어있고 코스닥은 오래된 회사들 그죠? 또 몇십 년씩 된 그렇죠. 회사들. 코스피는 주로 그런 데 예. 있고 코스닥은 이제 신생 기업도 있지만 그렇죠. 이 회사들은 주로 기술주가 많아요. 기술주. 그렇죠. 기술주라고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의료, 장비 뭐 이런 기술주가 많아요. 그러면 이 기술주는 미국의 나스닥이라는 그 미국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이거든요. 이게 뜨면 코스닥도 같이 떠요. 근데 이 두 개가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1999년에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돼서 300포인트였던 주가가 2000년, 그러니까 1990년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썼는데 그러고 났더니 코스닥에 상장시키는데 뭐 새로운 기술이니 뭐 골드뱅크니 이런 데가 막 상장돼서 뭐 하루아침에 30배씩 막 떠버리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면서 2000년대 초까지 얼마까지 올라갔나? 2,700포인트까지 올라가버렸어요. 300포인트에서. 그렇죠. 와. 지금 코스닥 시장의 포인트가 1000포인트거든요. 저 포인트인데 코스피는 지난번에 3,000포인트까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2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넘어섰거든요. 네. 코스피가. 근데 코스닥은 300포인트였던 게 2,700까지 갔던 게 2000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떨어져서 200포인트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코스닥이.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2000년이면 지금 2021년이잖아요. 21년 만에 1000포인트까지 온 거예요. 코스닥이 네, 다시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번 무너져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코스닥 시장이에요. 그 대신 코스닥 시장에는 중소형주,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이 이건 확실해요. 근데 약간 코스피보다는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그 네이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코스피에 있는데요. 이런 대형주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건데 우량주시죠. 이런 주식은 대체로 안전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주식을 사고 판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가치가 괜찮으니까 이 회사를 사서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면 올해도 이익을 많이 내고 내년도 이익을 많이 내면 그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도 주고 회사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넣어서 뭐 얼마 있으면 몇 배 떴고 몇 퍼센트 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이제 개미들이 시계하면 개미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거 보다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5%, 3%, 뭐 이렇게 하면은 얼른 팔았다가 다시 빼고 그리고 또 다시 떨어지면 또 샀다가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장기 투자의 예계 개념이 아니고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그게 아주 직업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가지 주식 투자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단타. 그게 단타. 3%만 올라도 팔고. 근데 이거는 거기에 아주 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미들은 당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툭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당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스윙 방식이라고 해요. 스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이것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니까 그걸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사놓고 올라갈 전체적인 주가 상승을 보면서 투자를 해놓고 잠궈놓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쫙 올라가면 그때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기보다 수익 개념이라고 그러는 거죠. 수익.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네.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흐름이 상승 국면이냐 아니냐를 보는 투자가 이제 수익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년에 4번 배당금을 주는 배당 시즌이 있어요. 3월, 6월, 9월, 12월. 이 배당 시즌에 맞춰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걸 이제 배당 투자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건 이제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하면서 그렇죠. 수익도 먹고 배당금도 받겠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 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회사가 주식.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거의 20조 가까이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잔뜩 배당을 받아가서 지금 외국인들 주식을 사는 게 배당금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주식 사가지고 올려가지고 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배당금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정상은 정상인데 그렇죠. 그죠? 네. 주식이라는 게 그게 정상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치고 빠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작업을 해가지고 뭐 올리고 말이야 뭐 이런 작전이라고 작전. 그 작전은 그 개미들이 들어가면 100%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전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 중에서도 또 배신하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 중에 한두 사람만 먹어요. 작전 한 사람끼리도 배신을 그렇죠, 해. 그렇죠. 그 안에서. 이거 언론에 그냥 털어버리는구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 그 작전이 몇 팀이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 한 팀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작전. 여러분들 혹시 주식하다가 누가 뭐 작전 이거 작전 들어가는데 너 주식 사라 이런 정보 절대 믿지 마세요. 믿을 거 없습니다. 절대 주식은 내 부모 말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주식 가지고 돈 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형님 이제 태권도 하실 때 처음에 기마자세 기마자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차기 하고 나서 그 다음 공격을 하셨으니까 다음 공격을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를 갖고 투자하겠다라는 기본이 있고 내가 배당 투자를 할 건지 단타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스윙 투자를 할 건지 이걸 결정을 하고 그렇지. 거기에 맞춰서 작전이 달라야 돼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작전주가 아니라 작전을 내가 투자하는 방법이 오늘 투자를 해서 3일간 또는 일주일간 또는 한 달간 묶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진 날만 골라서 들어가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버리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일종의 작전이라고 나만의 작전을 세우는 나만의 작전. 그러니까 그렇죠. 계획을 잡는 거지. 그렇죠. 자, 이 주식을 내가 사놓고서 요게 몇 퍼센트 얼마까지만 올라가면 난 미련 없이 빠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라운드가 3라운드로 구성된다. 그럼 3라운드 내내 싸울 것을 생각하면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는 다르게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듯이 예전에 이제 신현학 경제부총리라고 네, 신현. 예. 이분이 자기 아들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어요. 그리고 그걸 증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그 몇백억이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한테 학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매달 그냥 월급날 그 한 10주씩 삼성전자를 10주면 80만 원이거든요. 80만 원씩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5년 뒤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장난 아니게 올라갔다. 이게 이제 장기 투자에 적금하듯이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작전. 작전이네. 그것도 또 하나 작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전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상승장으로 간다. 지금 뭐 미국도 계속 그 바이든이 풍력 발전이나 이런 거를 계속 간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다. 주식은 잘 안 떨어진다. 그 다음에 금리 잘 안 올라간다. 당분간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사되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상위 200개 그걸 묶어서 종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코덱스 200이라고도 불러요. 200위 안에. 코덱스 200, 아리랑 200, 뭐 코세프 200,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요. 거기에 종목 들어가서 조회 보면 그 종목이 있어요. 그걸 사놓으면 200개 종목을 내가 얼마 안 주고 산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코스닥에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코스닥 15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코덱스 코스닥 150 종목을 사면 코스닥 상위 150개 종목을 내가 그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종목 한 전체를 종목 사서. 네. 전체를 묶어놨네. 그렇죠. 오. 근데 그 종목 전체 가격을 다 더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야, 나 그런 건 몰랐네. 그 종목 전체를 더하면 막 1억, 2억씩 들어가야 되지만 그걸 일정의 지수로 해서 일정 가격을 만드는데 한 2만 원, 3만 원에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5만 원, 10만 원 가버리면 돈 버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인덱스 투자라고 일컬어지는데 지수에 투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작전들이 있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주식 일반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선물 옵션. 선물 옵션 같은 게 뭐예요? 이제 굉장히 고수인데 네. 우리나라에 2만 명 정도밖에 투자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200개 종목을 지수로 묶은 것을 코스피 200이라고 합니다. 이 코스피 200은 이걸로 선물을 만들었어요. 코스피 200 선물. 근데 이 200 선물을 거래하려면 투자금융협회에 가서 거래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래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뭐 모의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면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의 가격이 그 430이에요. 그런데 6월 달에 이게 450 갈 것 같아요. 그럼 430에 지금 사면 그때 갔을 때 450이 되면 내가 그 20을 벌지 않습니까? 20을 배수로 다 계산해 봤더니 한 10배 가량 나오더라. 그럼 10배를 먹는 거지. 그때 가서. 근데 이제 그럼 또 내려갈 것이다 하면 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 데다 걸 수 있는데 그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밑에다가 잡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걸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거와 전혀 반대로 가면 돈이 푹 망가진 거. 제로가 돼요. 야, 그것은 위험 부담이 무지하게 크네.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크죠. 위험성이. 야, 그거 뭐 쉽게 가면 이게 완전히 그 도박이네. 응? 그렇죠. 바카라처럼 도박. 그렇죠. 뱅커 플레이. 그러니까 예. 야. 그 글로벌 시장도 읽을 줄 알고 국내 시장도 읽을 줄 알고 경기 변동성도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수급도 읽을 줄 알고 모든 걸 다 읽을 줄 아는 고수는 그걸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아마도 재테크를 이 주식에 대한 재테크를 나가려면은 그냥 우량주 단타를 나오지 말고 그냥 장기 투자로 우량주에다가 하는 게 좀 안전하다 하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남 얘기 듣고 그래서 가서 주식 그냥 사고 핸드폰 매일 들여다보고 이거 사람 미칩니다. 떨어지면 그냥 지금 야 이거 언제 또 올라가나 이거 오늘 얼마 죽었네. 오늘은 오를 때는 아이고 오늘 얼마 벌었네. 계산적으로만 넣으시지 마시고 함부로 주식은 안 하는 게 좋다. 꼭 굳이 하려고 그러면은 여윳돈 가지고 우량주에다가 그냥 적금해놨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고 하기에는 이제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MZ 세대라고 일컬어요. 밀레니얼 세대, Z 세대는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되 좀 정보를 좀 알고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1단계 이제 기본에서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또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렇게 주도하는 주도주가 있어요. 시장을 주도하는 이 주도주를 또 읽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가 막 활성화 이렇게 막 왕성해지고 3차 유행, 4차 유행 가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뜰까요? 코로나 진단 검사 그렇죠. 키트를 하는 데가 가장 많이 뜨겠죠. 많이 뜨죠. 거기로 다시 가요. 옛날에 그게 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게 점점 심해서 마스크가 막 엄청나게 한동안 지금 쌓아놨는데 이게 다 소모가 될 것 같다.
그럼 또 뜨겠죠. 근데 마스크는 너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주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사 맞고 그렇죠. 있죠. 이제 네. 그 화이자. 우리가 백신은 백신. 당분간 완전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계속 뜰 거고 음. 코로나 치료제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이 경기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 경기 회복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거든요. 근데 이 이동해 가면서 또 하나 보실 게 이게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건강 염려증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헬스케어가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산업이 뭐였냐면 뭐 그 수산물, 농산물 이런 게 떴다면 이제 산업이 바뀌어서 인터넷,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가상 그런 가상으로 하는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회의 이런 회의도 막 그런 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화상으로 바뀌어서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이 바뀐 쪽의 종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헬스케어, 그다음에 기술주 이런 쪽으로 갔다. 이걸 기억하면 투자의 방향성이 나와요. 이게 이제 주도주라는 거죠. 옛날에는 자동차, 화학, 정육을 해서 차화적이 떴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산업 트렌드를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갑자기 그 12만 원 하던 게 50만 원 가버리고 50만 원 하던 거를 액면도라 했는데 또 12만 원 가버리고 이게 이 산업이 바뀌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이 이제 심화로 가면 더 이제 많은 것들을 다 다뤄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좀 다루면 좋을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보가 좀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오늘은 지금 이제 1부는 이 정도로 끝내고 2부가 있습니다. 2부가 있는데 2부는 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니까 부동산도 알고 뭐 다 알아요. 뭐 한두 번 우리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부동산 박사 되시니까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 나 뭐 샀는데 뭐 어디 기획부동산 가서 뭘 샀는데 기획부동산인지도 모르고 주변에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돈 번다 뭐 해가지고 샀는데 결국은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2부의 부동산 정보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